안녕하세요, 세봉이 여러분. 제리입니다. 지난 우리 인강 5강에서 주름 잡는 법하고 말아받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거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그 연습 해보시고 이제 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오늘 저랑 같이 쿠션을 만들어 볼 건데, 쿠션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쿠션 하나 이미 만들어 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단추를 다는 작업을 오늘 배워볼 거고, 각자 가지고 있는 쿠션의 크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쿠션 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에 레이스를 달지 않았는데 레이스 예쁘게 다는 버전으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쿠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각자 집에 이제 쿠션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 쿠션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집에 있는 줄자나 뭐 자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동그라니까 쿠션이라는 게. 그래서 요 껍데기를 벗기셔가지고 그 껍데기를 재보면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50 좀 큰 쿠션인데 나는 뭐 30, 30이야, 나는 뭐 30에 20이야, 나는 30에 40이야, 아주 다양하게 쿠션 크기가 다를 거거든요. 크기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접분을 더해 주는데요. 양쪽에 1cm, 1cm, 그래서 총 2cm를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50, 50이기 때문에 52, 52 이 사이즈로 한 거예요. 시접분을 더해 주고요. 중심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단추를 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단추 다는 부분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단추는 우리 가운데다가 달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세봉이들이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서 위에 달거나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이 가운데 다는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추 단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게 옷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렇게 단추단이 있잖아요. 단추를 달려면 여기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얘도 똑같이 옷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단추 단이라는 거는, 단추는 사실 뭐든지 내 옷의 이 가운데 중심선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선에 있기 위해서는 이 위에 오는 옷하고 아래에 있는 옷하고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단추도 달고 그 부분에 단추 구멍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얼만큼 겹쳐질 건가. 그런데 그 겹쳐지는 부분의 너비를, 요 폭을 정하는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단추예요. 단추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이걸 넓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어. 그쵸? 얘는 단추가 작으니까 좁고 얘는 단추가 커서 넓어요. 그러면 요 너비는 어떻게 정하느냐면 이 단추 크기의 2배를 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사용한 단추가 2.5cm 크기의 단추예요. 그렇다면 이 폭은 몇 cm일까요? 여러분 5cm죠. 2배니까. 얘는 되게 조그만 단추잖아요. 아마 1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폭은 몇 cm일까요? 2cm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나는 이제 여기가 얼만큼 할 건지 정해졌잖아요. 내가 사용할 단추에 따라서. 그러면 요 폭을 결정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잘 설명해 볼게요. 어려워. 일단 뒷판 같은 경우는 쉬운 게, 내가 원하는 그 쿠션 크기로 그냥 하면 돼요. 더하기 시접 2cm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크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단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장을 똑같이 구할 건데요. 요 한 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 쿠션을 반으로 나눕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단추 중심에 달렸으니까 중심을 이렇게 가로지른다 생각하고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50의 반이니까 얘가 25가 됐어. 그죠? 높이가. 요 25cm에다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요 폭이 몇 cm라고 했죠? 아까? 단추 구멍의 2배? 5cm잖아요. 그럼 25cm에다가 5cm 더해줘요. 그러면 이제 30cm 됐어요. 네.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중심에서 5cm가 들어가 버리니까 단추 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추를 달 수 있는 자리를 그만큼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얼만큼이냐? 단추 크기만큼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25cm에다가 5cm 더했죠? 거기에다가 단추 크기만큼 얼마? 2.5.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반 크기에 더하기 단추 지름 곱하기 3 맞나요? 이제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25에다가 5cm 더해줬죠. 거기에다가 단추 지름 2.5 하니까요. 내 단추 지름 2.5 곱하기 3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어, 앞으로. 그쵸? 옷도 똑같은데 옷은 나중에 우리가 할 거니까 일단 쿠션 정도는 단추를 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은 이 안쪽에 5cm가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5cm, 여기도 5cm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랑 겹쳐져서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요거 오늘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쿠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쿠션 크기 더하기 2cm에서 재단을 했고요. 이제 단추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반 사이즈에서 아까 얘기한 단추 지름 곱하기 3 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할 때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냐면 지금 두 장을 똑같이 재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반 사이즈예요. 내 쿠션의 반 사이즈인데 여기에다가 단추 지름, 저 같은 경우에 2.5인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5cm를 표시합니다. 단추 지름 곱하기 2 한 부분을. 이 부분을 표시할 때 가위집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한 군데에 두 군데 가위집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훨씬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같이 재단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겉길이 서로 맞대어서 두 장을 똑같이 재단을 하는데 이렇게 재단을 할 때 양쪽을 똑같이 표시하는 거예요. 먼저 쿠션의 반 길이 부분에 가위집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단추 지름 길이, 저 같은 경우에 2.5cm 부분에 다시 가위집 넣고요. 나머지 단추 지름 곱하기 2 한 부분, 저 같은 경우 5cm 부분이 이제 끝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위집이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래요. 이게 왜 편한지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심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심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부분만 붙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삐져나왔지만 상관은 없어요. 이 심지를 붙이지 않으면 단축구멍을 뚫어줬을 때 그 부분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지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 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 해놨어요. 두 장 똑같이.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단추를 달아봅시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0cm 쿠션이기 때문에 시접 2cm 더했기 때문에 52cm 딱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 중간 부분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저는 나누기 2니까 26cm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뒤로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15 할 거거든요. 쿠션이 조금 난 작아요 하시는 분은 10, 10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찍어놓은 그 점에서 양 옆으로 15cm, 15cm에다가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세 군데에 단추가 달리거나 단추 구멍이 날 거예요. 두 장을 다 똑같이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시 이걸 펼쳐서 이 끝부분에 지그재그 처리를 할 거거든요. 오버록 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버록 하시면 되고 나는 없어요 하시는 분은 지그재그 여기 처리를 쫙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추 구멍보다는 단추 단을 먼저 만들 건데 지금 이렇게 세 부분 표시해놨고 이 부분을 같이 쭉 재봉을 해줘야 돼요. 겉에서 보기에 이 쿠션을 보면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단을 잡아주는 거죠. 이걸 상침이라고 할 건데 이 윗부분에 이렇게 바늘땀이 보이는 거죠. 상침을 할 때는 사실 잘 잡아놓고 겉에서 선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쁘고 그게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세봉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하려면 먼저 이 부분에다가 시침질을 하면 좋지만 시침질도 좀 어렵잖아요. 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핀은 되도록 많이 꼽는 게 안전해요. 먼저 양 옆을 꽂고요. 또 그 다음에 중심을 꽂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여기가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시침핀을 많이 꽂아두는 게 어떻게 보면 요령입니다. 새봉이들이 하기에는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시침핀을 최소 5개는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침을 해주는데요. 나는 그래도 앞에 보고 할 거야 하시는 분은 이 시침핀을 안쪽으로 조금, 이거 같이 밟으면 바늘 부러지니까 조심해서. 그런데 저는 이쪽으로 그냥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해볼게요. 네, 갈 때는 아까 오버록 했던, 지그재그 했던 그 위를 지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안쪽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거나 일직선을 딱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겉에서 봤을 때 예쁠 거잖아요. 어떤 선이 있으면, 기준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오버록 선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돌아받기 해야 됩니다. 네, 또 가까이 갔을 때 시침핀 빼고, 저는 지금 이 오버록 된 선을 보면서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최대한 삐뚤어지지 않게 끝까지 가서 되돌아 박아서 끝냅니다. 자, 이렇게 2개가 다 완성이 됐는데, 보면 아까 가위집을 넣어 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중심이잖아요. 응? 중심이 되는 부분. 아까 여기 2.5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뒤로 5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이 지금 5cm, 5cm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단추를 뿅 달면 여기가 2장이 5cm씩 겹쳐진다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단추 구멍을 달 거예요. 이 2장이 똑같은데 아무 쪽으로나 해도 되지만 최대한 선이 예쁘게 나온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표시를 했는데 안쪽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바보같이. 겉에다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 해야 되죠.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아까랑 똑같이 반 표시하고 거기서 15. 이 부분에 이제 단추 구멍을 달아줄 겁니다. 근데 단추 구멍을 달 때 여기는 중간이잖아요. 단추가 이렇게 달릴 건데 단추 구멍은 여기에서 양 옆으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거란 말이죠. 단추 구멍은. 그래서 단추 구멍을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표시해 놓으면 단추 구멍을 좀 더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내 단추 지름에 플러스 2mm 또는 플러스 3mm 정도가 단추 구멍으로 측정이 됩니다. 내 단추는 지금 2cm예요. 그러면 최대 내가 2.2에서 2.3 정도가 단추 구멍이 뚫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2.3을 반으로 나누면 1.15 1.15를 표시해 줄게요. 여기 또는 여기서 여기. 여기나 여기에서 단추 구멍을 시작하면 요만한 크기로 뚫리겠구나,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게 단추 구멍 노루발이에요. 대부분 재봉틀 구매하실 때 이게 딸려왔을 겁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뒤로 열면 단추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단추를 이렇게 넣으면 잘 빠질 수 있어요. 뒤집어서 넣으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꽉 닫아요. 그럼 내 단추 요만하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2mm, 3mm 정도 더해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뒤에는 이제 일반 노루발 레버 눌러서 빼고요. 원터치니까 다시 끼울게요. 이렇게 하고요. 단추구멍을 만들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단추구멍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단추구멍처럼 생겼어요. 그죠? 대부분 재봉틀이 다 이 레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리지 않고 단추구멍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없이 끝까지 그냥 단추구멍을 만듭니다. 길이가 막 이만큼 되는, 말도 안 되는. 얘는 이렇게 내려서 얘가 가면서 아까 단추 넣었던 그 레버랑 딱 닿으면 멈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만 만들어 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올려놓고 단추구멍을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단추구멍을 만들 수가 없다. 내려서 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눌러줘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봉틀마다 약간씩 사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꼭 보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여기다 해놓고 단추구멍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옮기고 이 바늘의 폭이 조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넓게 하면 할수록 단추구멍도 조금 더 넓게 요 지그재그가 좀 넓게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한 4 정도 하니까 보통으로 해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시해놨던 이 표시 있죠? 여기에다 이제 맞출 건데 앞에 있는 여기에 맞춰서
뒤까지 가도록 만들려고요. 대부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서 만듭니다.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네, 이 구멍 안에서 내가 아까 표시해놨던 그 점을 좀 찾아야 되죠. 찾았다. 이렇게 하고 노루발 내립니다. 네, 그리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밟으면 갈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봉틀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거든요. 자동으로 멈추는 재봉틀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와, 진짜 너무 정확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표시해놨던 연필 자국에서 딱 끝났죠. 와, 소름. 제가 아까 3mm 더했거든요. 이 재봉틀은 더하기 3mm 되는 거예요. 근데 더하기 2mm 되는 재봉틀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단축 구멍을 냈으면 여기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 실뜨개. 네, 실뜨개가 있습니다. 자, 이 실뜨개는 여기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뜯다 보면 여기까지 푹 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맨 끝부분에 뚫기 전에 핀으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시작 부분에 딱 뚫어서 쭉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막힌 거 보이시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안전바를 마련한 다음에 뚫어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단추를 달 건데, 아까 우리 가위집을 내놨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요번에 써먹는 거예요. 여기도 다 가위집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 가위집끼리 서로 맞춰. 위치를 맞춰. 왜냐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양쪽을 다 맞춘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단축 구멍의 가운데다가 놓고, 네, 점을 찍습니다. 여기에다 단추를 달아주면 좋겠다. 이걸 왜 하냐면은,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까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야지 하다 보면은 얘랑 약간 이렇게 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옷들도 단추랑 단추 사이가 이게 맞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울거나 땡기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먼저 내고 거기를 표시한 다음에 단추를 달아주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여기다 단추를 한번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이제 단추를 다는데 여기다 달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잖아요. 바늘을. 그렇게 하면 여기 실끝이 보이니까 이 윗부분에다가 한 땀 뜨는 거예요. 얇게 한 땀 떠서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여기 매듭이 이제 여기 위에 올라왔어요. 그쵸? 이 상태로 바늘에다가 구멍에다 끼울게요. 여기에다가 구멍이 4개니까 이제 뒤쪽으로 갑니다. 바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아까 똑같은 앞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면 매듭이 뒤에서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단정하고 예쁘다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예쁘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계속 구멍에다가 이제 넣어서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제 X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뒤에도 이렇게 X자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끝날 때도 한번 마무리를 2번 정도 한 다음에 이 바늘 끝을 바로 옆에다가 꽂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2장이잖아요. 그죠? 중간에다 꽂습니다. 중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중간에다 넣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꽂아서 빼요. 앞에 안 나왔죠, 바늘. 그거 확인한 다음에 이걸 쏙 뺍니다. 그러면 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좀 타이트하게 당긴 다음에 이를 딱 끊어버리면 끝이 없어졌지롱. 여기가 깔끔하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단추를 잠가서 보면 이게 이제 한 장이 된 거예요. 무슨 한 장이냐면 앞에 재단해놨던 얘랑 겉길이 마주돼서 사방을 재봉을 하고요. 그 부분을 다 지그재그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쿠션입니다. 이렇게 나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사실 간단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단추 다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순한 약간 심플한 디자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프릴 이렇게 만드는 걸 배웠잖아요. 요걸 응용해서 중간에 나는 프릴을 좀 넣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프릴 다는 과정까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제 쿠션이 좀 큰 편이라서 50, 50이라서 저는 요거를 10cm로 마련을 했어요. 10cm 폭으로 저는 잘라서 얘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는 얼만큼을 해야 돼? 고민이 되잖아요.
이 주름이 잡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둘레의 2.5배 정도 해야 약간 프릴이 좀 예쁘더라고요. 지금 폭이 50, 50, 둘레가 50, 50, 50, 50 해서 2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0에 2.5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500cm죠? 네, 500cm만큼 이거를 이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쿠션의 그 둘레에 2.5를 곱해서 그렇게 긴 이제 프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5강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밑단은 말아받기로 이렇게 하고요. 위는 장력을 조절해서 주름을 쫙 잡아놨습니다. 저는 지금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요거를 늘려서 이렇게 사방으로 넣어서 재봉할 거예요. 일단 우리 아까 보여줬던 요대로 하지 않을 거면 중간에 이 만든 프릴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끼워 넣고 똑같이 재봉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집어 넣을 때는 사방이 골고루 분포가 된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되겠죠. 뭐 센치까지 재서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주름을 잡다 보니까 이게 센치를 재거나 이러기가 좀 불편해요. 이걸 넣을 때 이제 이렇게 달릴 건데 이렇게 넣어서 재봉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프릴이 안쪽으로, 쿠션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프릴이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봉하다 보면 막 프릴도 같이 막 재봉하고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요거를 이렇게 쫙 놓은 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깔고 한 방에 재봉하면 참 좋지만 한 번에 끝나니까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보면 프릴을 같이 재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릴만 먼저 한 줄로 쭉 재봉하고요. 그 다음에 뚜껑 씌워서 한 번 더 재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 권하고 싶네요. 네. 근데 지금 요 레이스를 이렇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균등하게, 그래도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힘들어요. 요거를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데 나중에 보면 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맨 끝부분,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이 끝부분을 보면 말아받기랑 똑같이 두 번 접어서 마무리 해놨어요. 이쪽 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모서리에서 이렇게 겹치면서 약간 겹치면서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둔 상태에서 이제 이 주름하고 이 원단하고 1cm가 원래 시접이잖아요. 1cm 조금 안 되게 0.8 정도라고 생각하고 두 장을 함께 사방을 재봉을 해서 딱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 이제 모서리가 왔는데 모서리 왔을 때는 여기 주름이 잡혀 있어서 여의치 않지만 여기를 딱 찝어요. 이렇게 뾰족한 걸로 송곳을 이용해서 여기를 찝어서 거기서 그냥 돌릴 겁니다. 바늘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 들고 옆으로 돌려서 레이스 요거 다 같이 재봉되지 않게 조심하고요. 돌린 상태에서 이제 또 다시 가면 됩니다. 직선 받기로. 자, 이렇게 프릴을 다 단 다음에는요, 이 프릴이 굉장히 약간 막 프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끼면 너무 속상하니까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얘를 핀으로 좀 잡아놓고 좀 멀찍이, 멀찍이 좀 많이 잡아놔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겉감이요. 얘를 위에다 올려서 함께 재봉합니다. 1cm 시접이라고 생각하고 1cm 간격으로 쭉 사방을 재봉을 하는데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프릴 만들 때 있잖아요. 프릴 만들 때 주름을 장력을 조절해서 주름을 잡을 때 0.6c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면 요만큼 이제 간격이 남죠. 그리고 이 프릴하고 이 원단하고 같이 재봉할 때는 0.9라고 생각하고 0.9 너무 타이트해 0.8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를 재봉할 때는 이제 1cm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봉했던 선들 다 시접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방을 재봉을 해서
그 다음에 사방을 다시 오버록이나 지그재그로 마무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센치를 정하냐면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게 막 간격이 조절이 안 돼서 밖으로 막 바느질 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나중에 실수도 없고요. 저 이렇게 잡아서 재봉을 해볼게요. 제가 몇 강이지? 4강인가 3강에서 여기 0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딱 자기 0점에서 1cm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접분을 오버록 또는 지그재그로 처리할게요. 네, 이제 쿠션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끝났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솜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저는 지금 이 쿠션이 크고 그래서 프릴의 사이즈를 꽤 크게 했잖아요. 10cm로 해서. 근데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쿠션 크기에 따라서 조금 프릴을 작게 하면 더 귀엽고 그럴 거예요. 단추를 잠그면 완성. 뿅. 예쁘다. 이 프릴을 다는 쿠션은 사실 조금 우리 새봉이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우리 새봉이들은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아직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우리 새봉이 분들은 이렇게 심플한 거 만드셔도 이거 참 너무 뿌듯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하면서 집에서 계속 사용하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요 만든 것처럼 만약에 나는 이런 프릴이 달린 걸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제가 드리는 팁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원단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지 원단입니다. 린넨이에요. 린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름에도 좋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프릴은 약간 무늬가 있는 거, 이렇게 잔꽃 무늬, 뭐 줄 무늬 이런 거 넣으면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실패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매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막 우리 새봉이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응용을 해보시고요. 이번 6강의 숙제는 바로 이 쿠션 만들기입니다. 쿠션 만들기. 따란. 네, 원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 우리 7강에서는 바이어스 방향, 식서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한, 그리고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늘의 종류, 실의 종류를 오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7강에서 그런 거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7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